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84에서 85쪽 사다리꼴을 알아볼까요? 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이는 고궁을 돌아다니다가 돌로 제작된 부분들이 사각형인데 평소에 보던 사각형과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각형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아버지께 여쭤보았어요. 아버지께서는 내가 알고 있는 사각형과 무엇이 다르니? 평행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렴 하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자세히 보니 평행한 부분이 한 쌍씩 있었어요. 수일이는 알게 된 내용을 동생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고궁을 관람하면서 이런 모양을 가진 부분들을 더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수일이는 건축물과 문살, 창살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며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어요. 여러분들도 제시된 그림을 보고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들을 찾아보세요. 수일이가 보았던 사각형인데요. 이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각형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모두 다 사각형으로 변과 각이 4개씩 들어있는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직각을 이루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다 똑같은 부분에 직각을 이루고 있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직각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양쪽이 직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두 변은 평행하다고 할 수 있어요. 평행한 변이 한 쌍 있는 공통점들이 있죠? 평행한 변이 있는지에 따라서 사각형을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나요? 평행에 대해서 알아볼 때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 되는데요. 평행이란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평행하다고 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평행한 두 직선에는 공통된 수선을 그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었죠? 그 방법을 활용해서 사각형에 평행한 변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선을 긋고요. 여기도 수직이 되니까 두 변은 평행한 변이 되겠습니다. 다른 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선을 긋고 여기도 수직이니까 가의 경우에는 한 쌍, 두 쌍 모두 두 쌍의 변이 평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을 긋고 여기도 직각이 되니까 수선이 되겠네요. 다른 쪽 변은 평행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봤을 때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평행한 변이 한 쌍이 될 거고요. 다 살펴보겠습니다. 다도 평행한 변이 있게 되고요. 다른 쪽 변도 나와 마찬가지로 연장해서 이었을 때 만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평행하지 않게 되겠죠? 라의 경우는 수선을 그었을 때 여기는 수직이 되지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평행하지 않게 될 거고요. 다른 쪽 변도 살펴보면 이쪽에는 수선이지만 수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라에는 평행한 변이 없게 되겠네요. 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수직이라서 두 변은 평행한 변이 되고요. 마의 경우에는 두 쌍의 평행한 변이 있게 되네요. 봐도 두 쌍의 평행한 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 마, 바의 경우에는 평행한 변이 두 쌍이 있었고요. 나와 다는 평행한 변이 한 쌍 있었어요. 그리고 라는 평행한 변이 없게 되었죠. 이것을 바탕으로 평행한 변이 있는지에 따라서 사각형을 분류해 본다면 가, 나, 다, 마, 바의 경우에는 평행한 변이 한 쌍 혹은 두 쌍이 있게 되고요. 라의 경우에는 평행한 변이 없게 되죠. 이렇게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은 조금 특별한 사각형이 될 건데요. 이런 특별한 사각형을 따로 부른다면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은 평행한 변을 중심으로 다른 변들은 평행을 이루지 않고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기는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모양들을 가지게 된대요. 이것은 마치 사다리를 보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 사각형의 이름은 사다리 꼴이라고 불러요. 이 꼴은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다리 꼴은 사다리 모양의 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각형들 중에서 사다리 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다리 꼴은 어떤 사각형이었죠?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사다리 꼴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사다리 꼴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평행한 변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한 변에 대해서 수선을 긋고 건너편 변이 수선이 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가는 사다리 꼴이 되겠네요. 한 쌍이 있으니까요. 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 변을 중심으로 수선을 긋고 이쪽이 직각이 되는지 확인했더니 마찬가지로 직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 쌍의 평행한 변이 있는 사다리 꼴이 되겠네요.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수선을 그었을 때 반대편이 수선이 되지 않네요. 그러면 이쪽도 살펴보면 수선을 그었을 때 이쪽도 수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는 사다리 꼴이 될 수 없겠네요. 라를 살펴보면 수선을 긋고 건너편 변을 봤을 때 네, 여기도 직각이 되는 수선이고요. 사다리 꼴이 되겠네요. 라의 경우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이쪽 변에 수선을 그었을 때 이쪽도 수선이 되는 라는 사다리꼴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두 쌍이 평행한 사다리꼴이 되겠네요. 우리가 찾은 사다리꼴은요, 가와 나와 라가 될 거고요. 찾은 도형이 사다리꼴인 이유는요, 한 쌍이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기 때문이겠죠? 이번에는 주어진 선분을 이용해서 사다리꼴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평행을 알아볼 때 주어진 직선을 이용해서 평행한 선을 그어봤죠? 어떻게 했었죠? 주어진 선에 삼각자를
직각으로 수선이 되도록 고정하고 삼각자 하나를 더 이어서 선분을 그었었죠. 선생님은 이쪽에 평행한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사다리꼴은 한 쌍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사각형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사다리꼴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변을 중심으로 해서 평행한 변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이 변이 아니라 옆에 있는 변을 중심으로 평행한 변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모는 종이가 모두 직각인 것을 활용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모두 다 평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꼴을 완성해 볼게요. 정말 이것이 사다리꼴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 두 변이 평행인 것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수선을 그었을 때 직각이고요. 이 부분도 직각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물 4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사다리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물 4를 떼어왔어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가부터 마까지 5가지의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띠를 선을 따라서 잘라볼게요. 그러면 모두 5개의 사각형이 나오죠? 5개의 도형들 중에서 사다리꼴은 어느 것일까요? 가, 나, 다, 라, 마. 5개 모두 사다리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라낸 도형들은 잘라내기 전을 생각해보면 위와 아래의 변이 서로 평행이기 때문이죠. 정말 그런가 확인을 해보면 수선을 그었고요. 이렇게 되어서 위, 아래는 평행한 변이 되죠. 그것들을 잘라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위아래는 모두 다 평행한 변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가, 나, 다, 라, 마는 모두 사다리꼴이 될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과 사다리꼴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사다리꼴은 어떤 사각형이었죠?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을 사다리꼴, 사다리 모양을 가진 사각형이라고 해서 사다리꼴이라고 했어요. 수학익힘책 56에서 57쪽을 풀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